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다시 대형 동상을 제작해 설치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이 B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베냉에서 동상을 제작 중인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의 회사를 앞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베냉의 최대 도시 코토누 중심에 대형 동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베냉이 세워지기 이전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진 여군 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동상 제작을 설명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성 용사가 왼손에 창을 쥐고 한쪽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높이가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지 소식통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동상 제작 작업은 현재 약 90% 공정이 완료돼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상 제작 비용은 대략 $10,000,000. 제작사는 올해 초 베냉 정부와 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추진돼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진행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눈 주물 작업을 중국에서 마친 뒤 이를 베냉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해외 법인격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벌이면서 거대 동상 제작에 뛰어난 기술을 갖추면서 동상 수출로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0년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운 대가로 약 $5천만 벌었으며 최근에는 비영리 감시단체 센트리를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전 대통령의 인물상 등의 사업을 진행해 제재 위반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EU and UN sanctions expressly prohibit the procurement of North Korean origin statues, as well as prohibiting member state entities, UN member state entities, from procuring statues from North Koreans. 현재 베냉의 동상 설치 현장에는 북한 측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며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동상 수출은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들도 지난해 12월까지 송환됐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BOE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북한 업체 연루 등에 대해 베냉 정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동상을 수출해 번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의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 당국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새로 공개한 한국전쟁 기록물에서 한국 내 북한군 포로 수용소를 160번 방문해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한국군 포로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 규명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의 기록을 70년 후에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근 한국전쟁 기록물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스위스 공영매체 스위스인포는 이 가운데 일부 자료 입수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당국 모두에 전보를 보내 지원 제의를 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49년 새롭게 확대 보완한 4개 제네바 협약 제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억류 수감자 등 포로와 민간인 보호 활동을 위해 이런 지원 제의를 했으며 당시 남북한 정부는 모두 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전쟁 발발 다음 날인 26일 지원 제의를 바로 수용해 일주일여 뒤인 7월 3일에 프레데릭 비에리 초대 한국 대표가 한국에 도착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응답을 하지 않아 새로 임명한 북한 담당 요원들이 소련을 거쳐 북한 입국을 시도하고 홍콩에서 북한 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엔 당시 전쟁 포로와 피난민 상황을 설명한 비에리 대표의 전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대부분 18살에서 20살로 일주일 정도의 군사훈련과
1, 2주가량의 사상교육을 받은 채 무장도 제대로 못하고 전쟁에 투입됐으며 체포될 경우 고문을 받거나 사살됐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들에게 쌀과 보리, 담배를 지원했다며 당시 부산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담배를 받는 한 북한군 장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비에리 대표는 또 의료진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북한군에 체포된 미군 포로 150명에서 200명의 행렬 가운데 일부가 반자본주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모두 상태가 나빴고 일부는 구타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연합뉴스를 통해 북한군 포로들을 지원하던 일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민간단체들은 이런 한국전쟁 역사 자료의 공개를 반기면서도 접촉이 쉬웠던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반면 북한군에 체포된 한국군 포로 상황은 자료가 적고 관심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대 역사 교육이나 지금 현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에는 과연 이제 그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많은 돌아오지 못한 그 국군 포로나 유엔군 포로들 관련된 내용들은 일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서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6.25 전쟁포로 전시회가 북한군 포로가 당한 인권 침해를 크게 다루고 한국군 포로는 거의 다루지 않은 채 규모도 축소해 논란 끝에 일부 전시를 폐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휴전 후 공산군은 7만 5천 명 이상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한국군은 실종자 8만 1천여 명 가운데 8,300명만 복귀했고 나머지 수만 명은 탄광 등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내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국경 봉쇄 여파로 식량난을 심하게 겪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귀신병이 돌고 있다고 국제 선교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미국 지부의 북한 담당관은 최근 오픈도어스 웹사이트에 북한 내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내 많은 장마당이 문을 닫았고 열려있는 장마당에서도 살 수 있는 식량이 거의 없다면서 식량 가격이 4배가량 올라 쌀 1kg을 사기 위해 한 달치 월급을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식량난에 더해 홍수와 산사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 내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 주민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귀신병이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이어 식량과 의약품, 겨울옷과 생필품을 북한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외교장관 안보 포럼 ARF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의 구엔 쿼증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안보 포럼 ARF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번 포럼에는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북한 외무상의 ARF 불참은 올해로 2년 연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RF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참가해온 영내 유일한 다자 협의체인데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지난해 8월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교수장들의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는 아세안 10개국 외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모두 27개 나라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주최국인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번 포럼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지난 1년 41건 등 모두 316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 41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은 모두 31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여러 국가들의 관여와 협력 부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하며 북한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다시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실종된 모든 사람을 기억하자며 1969년 대한항공 피랍으로 실종된 승객과 직원 11명, 1970, 80년대에 납치된 일본인 12명과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러브레터라고 말한 것은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김정은에게서 온 친서가 마치 러브레터인 것처럼 논의했다고 존 볼턴이 말했다는 것을 방금 들었다면서 러브레터라는 표현은 분명히 비꼰 것이며 볼튼은 정말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김 위원장이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과 김 위원장 사이의 친선과 우호의 상징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면 크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친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러브레터로 둔갑시켰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두 사람이 깊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